순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공이라는 것은 네, 지난 시간에 지번에 이어서요. 자, 이 시간은 이제 지목을 봅니다. 자, 지목도 매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의 보시면은요. 자, 지목이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 특히 이제 과세 기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목은 지목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의 구분에서 28가지를 바라볼 때 이것을 과세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지목을 구분하시면은 우리가 지목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준 잘 기억하시고요. 활용할 수 있도록요. 토지의 주된 용도, 자, 주된 용도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주된 용도,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이다.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지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용도 지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형 지목, 뭐 토성 지목 이런 게 뭐 지형, 토지의 성질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한다. 자, 반가리 2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지목을 어떻습니까?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단식 지목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지목의 설정 방법은요. 자, 우리나라에는 총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지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이제 한 27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27가지 지목을 정한 다음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요. 잡종지라는 지목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잡종지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 28가지의 지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목의 설정 방법은요. 반가를 1번 보시면은 자, 지목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지목 법정지죠. 반가리 2번 하나의 토지, 한 필지 토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1필지 1지목, 줄여서 1필 1목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 3번은요. 반가리 3번은 만약에 하나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이제 양입이 됐을 때는 2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된 용도의 지목 하나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죠. 또 반가로 4번은요. 자, 도시관리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자, 아무것도 없는 지금 토지공사만 준공된 토지죠. 토지공사만 준공된 토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그 개발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즉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공사 준공 그 자체만으로 아직 아파트 주택들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D로 설정한다.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죠. 또 지목은요.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때 그러니까 지목은 확정적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은 다시 어떻습니까? 돌아온다는 것이죠. 원래 지목으로. 따라서 일시적인,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반가로 5번에 있는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는 변경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28가지 지목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지목의 구분. 이게 뭐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지목의 구분에서 전답, 과수원 3가지가 나오죠. 자, 전답, 과수원은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식물을 재배한다는 거죠. 재배. 식물을 재배. 재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식물을 재배하면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식물 재배는. 그래서 3개는 자, 식물의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그 식물이 과수류일 경우에는 과수원으로 정하고요. 과수류가 아니면 전 또는 답인데 이때 전이라는 것은 그 식물이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전, 물 안에서,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 그러면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저기 물 밖에서 키운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거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가 나오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고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자, 식물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식물을 주로 재배가 중요한 거죠. 재배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재배하는 토지.
또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 자, 죽순도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고 죽순을 재배. 그러면 이것도 전이 된다는 거죠. 밑에 답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러니까 물 속에서 키운다는 거죠. 물 속에서. 벼, 연, 미나리, 왕골. 이게 뭡니까? 다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이것도 재배가 중요한 단어죠.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한다. 자, 과수원은요. 그 식물이 과수류면 이제 과수원이 되는 거죠.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자, 이것뿐이 아니겠죠. 뭐 포도 이것도 과수원이죠. 뭐 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과일나무 항구로 키운다고 해서 과수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재배죠.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자, 부속시설물들은요. 그냥 다 양입이 되는 겁니다. 양입이 되는 거니까 이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다 과수원이 된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수원 내에요.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은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지목을 다 읽었는데요. 기본 강의 시간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지금도 또 한 번 읽습니다. 이것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외우셔야지 처음부터 다 외우시겠다 그러면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꼭 이거는 이해로 해결되지 않을 내용들만 몇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방가로서 하는 이제 목장용지죠. 그래서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축사부지들이 요 목장용지가 될 텐데, 다만 여기 있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 즉,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이 부분은 또 항상 대가 된다는 거죠. 대는 부속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이것은 대가 된다. 자, 그럼 목장용지는요. 1번 보시면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 조성 토지죠. 초지. 그러니까 가축들 풀먹이는 곳이죠. 그래서 초지 조성 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2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죠. 축사 등의 부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2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다 목장용지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보충 정리해서요. 맨 밑에 별표를 보도록 하죠. 요것만 좀 보죠. 자, 농가주택 부지 내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그 부속시설로서 우사, 개사, 돈사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가 된다는 것은요. 농가 안에서요.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 안에서. 집 안이니까 여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여기까지 다 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전체가 된대요. 집 안에서요. 조그마한 우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닭 몇 마리 키우고요. 또 조그마한 우리 하나 만들어서 돼지 몇 마리 키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축사부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떻습니까? 부업하는 거잖아요. 부업.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D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축사부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구로부터 떨어져 가지고요. 돼지를 뭐 2,000마리를 키운다. 닭을 10만 마리를 키운다. 이게 이제 축사가 되는 거죠. 축사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안에서 가축 몇 마리 키우는 것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장용지를 하지 않고 대가 될 뿐입니다. 자, 방가로 5번에 임야 있죠. 자, 임야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림, 숲이 우거진 곳, 원야, 벌판입니다. 이루는 그 다음이죠. 이걸 외우셔야 되죠. 수림지. 여기서 수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수림지. 나무가 우거진 곳, 중림지, 암석지.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암석 깨져서 자갈, 자갈 깨져서 모래. 그렇죠?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까지. 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것은 임야들하는 거죠.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왠지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 하천스럽지만 하천이 아니고요. 습지 그러면은 왠지 유지스럽지만 유지 아니고 임야고요.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럽지만 잡종지 아니고 임야라는 거죠. 그래서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거 임야라는 거.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6번은 광천지죠. 광천지는 땅 속에서 어떤 용액이 솟구쳐 오르는 것, 이게 광천지가 되는 거죠. 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소구리가 용출이죠. 용출되는 용출되는 구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용출된 용액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자, 이 부분만 광천지가 돼요.
그러니까 광천지는 용출되는 곳입니다. 광천지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온수약수 소비류, 그러니까 용출된 온수약수 소비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요. 자, 운송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용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광천지 아니고 또 저장시설물 부지요. 저장시설, 여기서 용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운송, 송유관 부지나 저장시설물 부지 이런 것들은 광천지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그래서 용출되고 그 유지에 필요한 부분, 부지 여기만 광천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염전은요, 염전 바닷물을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것이죠.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이제 부속 시설물들이 이제 염전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도요. 천일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자, 공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 이것은 공장 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소금을 제조한다. 그럼 이것은 공장 용지이지 염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대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인간을 위한 어떤 공간들이 되는 거죠. 건축물 부지 이런 것들이 다 대가 되겠죠.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또 부속시설물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가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 2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 자, 그러면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가로 공장용지 있죠. 자, 공장용지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공장 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장구역 안은요 다 공장용지라는 거죠. 이 안에 뭐 기숙사가 있던, 의료시설이 있던, 뭐 운동장이 있던, 뭐 이런 모두 공장용지가 된다는 거죠. 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뭐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런 특별법은 알 필요 없고요.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그러니까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되고요. 또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같은 구역에 있는, 자, 공장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공장용지라는 거죠. 의료시설도 공장용지, 기숙사도 공장용지, 다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용지가 된다. 의료시설 및 뭐 부속시설도 다 공장용지가 된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하고 비슷한 것이 학교용지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학교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교사가 있던, 기숙사가 있던, 운동장이 있던, 체육관이 있던, 뭐 체육관, 운동장이 있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구역 안에 있으면 다 학교용지예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용지가 된다. 자, 그래서 학교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다 체육용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의 주차장은요,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주차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독립적이라는 건 오로지, 독립이라는 말은 오로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라는 거죠. 독립적인 공간. 오로지 주차. 그런 곳이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시설 부지 또는 주차 조정 건축물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차장이 되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제 예외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주차장법에 따른 자 노상 주차장은요 도로를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용도로 어떻습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은 도로일 뿐이다.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은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야 돼요. 그런 것이 주차장이 된다. 그리고 부속시설, 부설주차장이죠. 부설주차장. 자, 건물이 있으면요. 상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공간이 있죠. 공간이. 상가 들어가려면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잠시 어떻게 돼요? 주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럼 부설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가로 읽어보시면요. 자, 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인근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근, 좀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져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자, 여기다 주차하세요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입구에 차를 좀 주차를 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주차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자, 이것은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주차장. 인근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죠.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를 위한 뭐 물류장, 야외전 시장. 자, 이런 것들은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가 된다는 거죠. 주차장의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뭐 독립적인 주차를 위한 뭐 부지 위에다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터미널이죠. 터미널. 자, 터미널 쓰시면 돼요. 주차장의 대표적인 건 터미널입니다.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여기 터미널이죠. 또는 이제 주차 타워 부지. 그러니까 터미널이 대표적인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거기에 보충 정리해서 있죠. 첫 번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 자, 오른쪽에 12번은 주유소 용지죠. 자, 주유소 용지는 뭡니까? 석유 등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음에 토지 해가지고 있죠. 1번 보시면은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등을 판매를 위하여, 자, 판매하는 곳이죠. 판매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자, 석유를 판매하려면 어떻습니까? 원유 저장소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시설물, 저장소, 여기까지 주유소 용지로 봅니다.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여기까지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죠. 다만 이것도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이죠. 공장 안에 급유 송유시설이에요. 이것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 또 송유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기름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유하고 송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장 용지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창고 용지요. 자,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 이것도 오로지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독립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저장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로지 거기만 딱 또 독립돼서 존재한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자,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그래,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것만 딱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류센터 부지가 되는 거죠. 물류센터 부지. 따라서 이것은 창고만 덩그러니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과수원 안에 창고 부지라든지 학교 안에 창고, 공장 안에 있는 창고, 주택 안에 있는 창고. 이건 뭡니까? 그냥 부속 시설물을 뿌린 거죠. 학교 안에 창고는 학교 용지, 공장 안에 창고는 공장 용지, 과수원에 있는 창고는 과수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물류센터 부지. 자, 독립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게 창고 용지가 되죠. 자, 14번은요, 이제 도로죠, 도로. 다음의 토지는 도로가 된다 해가지고. 자, 일반 공정.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의미라고 했죠.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즉,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추어 이루어지게 되는 토지를 말한다. 자, 2번 보시면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법상 도로로 개설된 토지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자,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인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달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게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기름도 넣고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 뿐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로 보는 거죠.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이것은 대일 뿐이라는 거죠. 반드시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보지만 이것은 도로가 되는 것이고요. 또 4번 보시면 두 필지상에 진입했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로 진입하는 통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한 필지 소유자만 이용할 테니까요. 이건 누구든지 이용한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적어도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해야 우리는 도로라고 한다는 거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했을 때.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요,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안 체크하시고요.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떻습니까? 여기 1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가 여러 동 있으면은 여기 이제 통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로는 뭡니까? 대지죠, 대지.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지에 사람들도 다니고 차도 다닌다고 해서 이 부분이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요, 이것은 공장 단지 아니면은 공장 용지, 또 아파트 단지 아니면 그냥 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다만
이런 말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죠. 철도용지는 이제 철도가 있는 부지가 철도용지인데, 자, 철도용지와 관련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도 철도용지다. 자, 그러면 이때 특히 중요한 게 역사라는 거죠. 철도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합실이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 역사가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표 끊고 철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역사 부지는 철도의 부속시설물 부지가 되겠죠. 역사가 없으면 기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부지는 철도용지로 본다라는 거죠. 자, 16번은 이제 제방이죠. 제방은 이제 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밑에 보충 정리해 가지고요. 자, 여기 바닷물이 오는데요. 여기 토지가 너무 이제 낮기 때문에 여기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럼 제방이죠, 이거는 제방.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 위로요.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도로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토지가 어떻습니까?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때 주종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주종 관계가 있으면 주, 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주된 용도로 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제방으로도 이용되고 도로로 이용되고요. 주종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지목을 어떻게 할지 않느냐. 자,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방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제방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럴 때는요, 제방에서 도로로 어떻습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토지는 제방이 됩니다. 자, 제방으로 먼저 등록돼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요,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용도가 사용되고 있고, 그 두 개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주종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먼저 등록된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즉, 밑에 있죠.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중복되는 때는 등록식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용도의 경중에서 주된 용도가 있으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주종 구별이 안 되면요. 등록 선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등록된 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방 위에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도요. 제방의 용도가 계속 존속하고 있으면요. 먼저 등록된 제방이 되는 것이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번, 18번은 이제 물길을 말하는 거죠. 수로를 말하는 거죠. 수로. 자, 수로는 이제 하천과 이제 국어가 있는데, 수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수로가 있고요. 자연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수로가 있다는 거죠. 인공수로. 자, 여기에 따라서 구별되는데, 다시 또 그 수로가 대규모인 경우도 있고, 소규모인 경우도 있다. 대규모건 소규모건 인공적인 수로는 어떻습니까? 다 국어가 된다는 거죠. 국어가 된다. 자연수로는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요. 대규모인 경우는 하천이 되지만은 소규모인 경우는 국어가 된다. 대규모인 하천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강이 될 것이고요. 소규모 자연수로의 대표적인 것은 계곡이 되겠죠. 그래서 계곡은 국어, 그러나 강은 하천이 되는 거죠. 자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하천이 되고요. 자, 밑에는 국어, 그러니까 자연수로를 말하는 거죠. 자, 국어 보시면,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인공적인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인공적인 수로. 자,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둑도 만들고요.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국어로 취급한다는 거죠.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국어가 되고요. 또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즉, 자연수로 중에서도 소규모인 경우에는 또 국어가 된다는 거죠. 자, 하천이나 국어는 물길, 수로를 말한다면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 그래서 자, 19번 보시면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자, 그리고요. 연, 왕골 등이 자생에다가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생이라는 것은요. 이제 뭐예요? 재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냥 자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 유지일 뿐이다. 연왕고를 재배해버리면 밑에 있죠. 밑에 왔네요. 재배하게 되면은 이것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리도요. 밤나무를 어떻습니까? 밤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과수원이 되지만 산에 올라갔더니 밤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임야일 뿐이지 이것은 과수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생이냐 재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양어장이요. 자, 육상에 인공적으로. 자, 육상에 있는 것만 우리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건 바다일 뿐이니까요. 이것은 양어장이 아니고,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자, 양식장 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양식장이라는 것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양어장이라는 거죠. 양어장. 그리고 21번에 수도용지인데, 자, 수도용지는 수돗물이 있고, 존재하고,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이제 수도용지가 된다. 그리고 22번의 공원은요.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즉,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만이 이거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자연공원법상 공원, 즉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것들은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자, 묘지공원은 묘지죠. 묘지인데 그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붙여놓은 거죠. 묘지공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묘지일 뿐이고요. 결국 공원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안에 있는 도시의 뭐 근린공원, 체육공원 또는 뭐 어린이공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원이 됩니다. 자, 23번에 체육용지요. 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체육활동이죠. 체육활동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도 체육용지입니다. 또 승마장, 그러니까 말 타는 곳도 체육용지고요. 경륜장은 자전거 타는 곳이죠. 경륜장도 체육용지예요. 그러니까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까지 다 우리가 체육용지가 됩니다. 이제 체육시설의 소지와요.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용지 그러면 우리가 실내 수영장 이렇게 쓰면요. 실내 수영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내 수영장으로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건 수영만 하는 곳입니다. 이건 체육용지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상가가 있는데 상가 밑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또 위에 꼭대기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또는 체육도장, 태권도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것이 이 부지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속성이 없다는 거죠.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를 몰라요. 영속성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습니까? 대지로 비싸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지일 뿐입니다. 여기에 뭐 정구장은 뭐 여기 지하에 있는 뭐 스쿼시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독립성,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내일 갑자기 호프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정구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죠. 뭐 체육도장. 자,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지 않고요. 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이라는 것은, 자, 요트를 우리가 강에서 요트 탑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요트 좀 탔다고 해서요. 한강이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강은 여전히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잠시 요트 탔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계곡에서 잠시 카누 탔어요. 자, 계곡은 국어입니다. 국어에서 잠시 카누 탔다고 해서 이것이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산림 안의 야영장이요. 우리가 지리산 올라간다 그러면 지리산에 야영장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야영장. 이것은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임야. 잠시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야일 뿐이다. 따라서 체육용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곳은요. 바로 넘기시면 보충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에 이제 유원지가 있죠. 유원지. 자,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죠. 자, 종합이죠. 종합. 용인, 에버랜드 이런 곳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갖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갖췄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온 가족이 가족 소풍을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소풍을 가는 곳.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곳이라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자, 그러니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여기는 수영만 하고 오는 곳입니다. 실내 수영장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체육용지예요. 근데 수영장이 건물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유원지는요.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만 수영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루 종일 놀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랜드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건 유원지예요. 유원지. 유원지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수영만 하고 오는 곳. 이것도 수영만 하고 오는데 이것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수영만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요. 상가 밑에 있는 수영장. 이것은 대. 여기는 수영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온 가족이 놀다 올 수 있다. 그러면 유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영장, 유선장은 배 타고 노는 곳,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도 유원지예요. 우리가 승마장에서는 우리가 승마를 해요. 말을 탑니다. 경마장은 우리가 말 타는 곳 아니죠. 그건 놀러 가는 곳이에요. 놀러 가는 곳이죠. 그래서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승마장은 체육용지지만 가족이 다 소풍 가는 곳이죠. 이런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만해가지고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봐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은 유기장이에요. 자, 유원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처에 이제 뭐 숙박시설들이 있는 거죠. 뭐 콘도라든지요. 뭐 이런 게 되게 콘도라든지. 여관이란 데 있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가 되겠죠. 유기장은 여기에 무슨 뭐 나이트클럽, 뭐 디스코텍, 뭐 이렇게 노래방 이런 것도 이제 대가 되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독립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유원지 안에 조그마한 방갈로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이건 유원지예요. 유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독립적인 숙식시설 또는 유기장 이런 곳들은 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 위에서 오리배 좀 타고 놀았다고 해서 거기가 원래 호수니까 여기는 유지가 되겠죠. 여기 일부 공간에서 오리배 좀 탔다고 해서 거기가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유지일 뿐이고 또 하천이나 국어에서요. 오리배 좀 타고 놀았다고 해서 거기가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하천이고 국어고 유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유원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부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은요, 이제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종교용지는요, 뭐, 절, 교회에 있는 부지가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자,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예요. 자, 종교용지 안에는 어떻습니까? 종교용지 안에는 스님들 같은 거 스님들이 주무시는 공간이 있고요. 성당 안에는 신부님이 주무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대지라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도 다 종교용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안에 기숙사, 학교용지죠. 그렇죠?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 공장용지죠. 그러면 종교용지 안에 스님들, 신부님들 주무시는 곳, 여기도 다 종교용지일 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보충정리에서 사당도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조상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용지가 돼요. 밑에 보시면 종교단체 설립 허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불문입니다. 설립 허가 없어도요. 우린 종교의 자유를 가사해요. 그래서 종교시설물이면요. 설립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상관없이 다 종교용지가 되고요. 또 종교시설과 접속된 주택부지, 자, 붙어 있다는 거죠. 접속됐다는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 신부님들 주무시는 곳 또는 스님들 주무시는 곳 이런 것들도 다 종교용지가 된다는 거죠. 붙어 있는 곳은. 그런데 다만 타인 건축물 일부를 인계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층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위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상가 위에 교회 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종교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로 세금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건축물의 일부 임대해서 종교시설로 이용되면요. 이것은 그냥 대지예요. 대지. 대지가 되지. 이건 종교용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사적지죠. 사적지는 이제 문화재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고적, 뭐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부지는 사적지가 됩니다. 다만 이 문화재가 어떻습니까? 불국사 안에 있는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면 이것만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종교용지라고 해요. 또 학교 안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탑 같은 경우 있으면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재이긴 합니다. 사적이 되죠. 사적이지만 이런 경우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학교용지로 본다. 또 문화재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원이 조성돼요.
공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공원이 되는 것이지 이 공원으로 이렇게 지목을 설정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문화재들만 따로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들, 문화재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만 합니다.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요. 묘지가 있죠. 자, 묘지는 이제 시체가 안장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체, 유골, 시체 있는 곳이 바로 묘지가 되겠죠.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묘지 공원은요. 시체가 안장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그냥 묘지일 뿐이고요. 또 세 번째 줄 봉안시설. 이에 접수된 부속시설물 부지, 납골당 이런 거죠. 납골당. 자, 이런 봉안시설 부지, 이런 것들도 유골이 있는 곳이잖아요. 유골.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묘지가 됩니다. 다만, 세 번째 줄 오른쪽에요.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예요. 자, 묘지가, 뭐, 10,000평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묘. 그러니까 묘는 어떻습니까? 뭐 수익이 얼마나 생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묘지인데, 수익은요, 묘지는 수익은 어디서 올리느냐? 여기에 관리사무소 여기 있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묘지 온 사람들, 매점, 또 뭐 꽃 팔고요. 꽃 팔고, 또 식당 이런 게 있죠. 여기에서 수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소 부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가 돼야 되겠죠. 세금을 대로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목 구분은요. 항상 우리가 지목을 볼 때는 이런 거 보라는 거죠. 과세와 연결시켜서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8번으로 이제 잡종지가 있죠. 잡종지. 자,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는요. 이걸 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요. 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요. 또 한 번 들어보시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임야였어요. 임야. 이것은 해결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임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잡종지를 외우셔야 돼요. 잡종지. 자, 1번 보시면 갈대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대밭이 물에서 자라는지 뭐 물속에서 자라는지 물 밖에서 자라는지 헷갈린다. 아, 이거 잡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자, 그러나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첫 번째 주 담안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자, 원상회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어떻습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이기 때문에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들어가 버리면 잡종지가 되지 않고요.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단순히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게 잡종지가 되고요. 그 이외에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27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2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또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특히 자동차 운전학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잡종지라는 것이죠. 이거 도로 아니잖아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자, 이것도 잡종지.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 해가지고 기타 밑에 봅니다. 분뇨 정말 처리장 부지. 이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오물 처리장 부지하고 비슷하죠. 이거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콩나물 재배사. 자,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이요. 콩나물 재배. 콩나물을 재배합니다. 자, 우리가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전답, 과손 셋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유일하게요.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전답, 과손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자, 콩나물은 과수류가 아니기 때문에 과수원 아니에요. 근데 이 콩나물에 그러면 전 아니면 답 하려고 했더니요. 이 콩나물이라는 것이요. 물을 밖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계속 물을 줘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답으로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자, 그래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요. 전답 과소원이 아닌 것은 각 콩나물 하나다라는 거죠. 콩나물 재배하는 곳은 잡종지다. 또 자동차 관련 시설이요. 자, 우리는 이것은 자동차 운전학원이 잡종지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뭐 차고, 세차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가 됩니다. 또 소방법에 의거 설치된 유연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무제요. 자, 유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면 주유소 용지가 될 텐데 이 유연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이에요. 유연물을 이동하고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광천지도 아니고요. 유연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또 잡종지가 됩니다. 또 밑에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휴양지 내에 있는 야영장이죠. 휴양지 내에 있는 야영장. 자, 이런 것도 또 잡종지. 그러니까 산림, 지리산 올라갈 때요. 지리산 올라갈 때 야영장. 여기는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휴양지 내에 있는 야영장. 이건 잡종지.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는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를 1교시 보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2교시, 3교시 보면서 3교시 어떻습니까? 공시세법만 3교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세법 3교시를 볼 때요. 쉬는 시간에 잡종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잡종지. 뭐 많은 내용을 쉬는 시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잡종지만 한번 딱 눈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목 28가지를 했고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지목. 자, 지목은요, 우리가 뒤에 지적 공부에서 다루게 되면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곳에만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공의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곳에만 등록하는데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명칭,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제목에 해당하는 정식명칭을 기록한다. 그러나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식 명칭이 너무 뭐 5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만 이제 부호로 등록하는 거죠. 부호로.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제 부호로 등록한다. 그러면 한자로만 이제 부호로 등록하는데 이때 부호가 어떻습니까? 28가지 중에서 24가지는 어떻습니까? 두 문자죠. 두 문자. 첫 번째 문자가 이제 부호가 되는 거죠. 잡종지는 잡, 목장용지는 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가지는 어떻습니까? 네 가지는 이제 두 문자가 동일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작되면은요. 주로 시작되는 것은 주유소 용지하고 주차장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로만 해버리면은 뭔지 헷갈리니까 주유소 용지는 주로 하지만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차로 한다. 또 공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원과 공장용지. 그래서 단순히 공으로 돼 있으면 공원을 말하고 공장용지는 장자를 붙인다. 장자. 또 유로 시작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원지와 유지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유로만 돼 있으면 유지를 말하고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한다. 그리고요. 하로 시작되는 것은요.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자어를 사용해서요. 하천 같은 경우도 내천자, 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만 두 번째 문자, 즉 차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차문자. 그래서 차장, 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차장, 천원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이제 버스비가 1,000원을 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장, 천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넘기시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식 명칭과 부호가 있는데 그 표 밑에요. 참고표 해가지고 공장용,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식 명칭을 차문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첫 번째 두 문자를 사용한다. 이 부호까지 기억하셔야 이제 모두 어떻습니까? 부호까지 기억하셔야 지목이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지목까지 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경규와 면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